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독감. 그저 심한 감기일 뿐이다. 난 젊고 건강하니까 아무리 심한 독감이 온다 해도 문제없어. 거기에 독감 백신까지 맞았는 걸. 아니다. 자신하지 마라. 독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 말도 안 돼. 과학자들이 좀 안다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닐까? 사실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알고 나면 당신도 두려워질걸. 한국 사람은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김치. 정말 좋은 식품이긴 하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전문 치료제가 있다고 하던데. 전문 치료제라고? 누가 그래? 아무리 맹독성 독감이라도 사망률이 한 자릿수인데 설마 내가 죽을까? 그래, 정말 아무 일 없길 바라자. 세계 제1차 대전의 격전지 프랑스 베르댕. 연합군은 독일군과 길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18년 봄, 참호 속에 순식간에 독감이 퍼졌다. 열이 나고 오한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만큼 독하고 끔찍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급성 전염병 때문에 숨진 프랑스 병사만 3만 명이 넘었다. Il y a eu 30 000 soldats français, 30 382, vous voyez, c'est pas un secret, soldats français qui sont morts le 1er mai, à la date du 1er mai 1918. Voilà. 1918년 11월에야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그러나 살인 독감은 서서히 마수를 드러내고 있었다. Dans la guerre, la grippe espagnole vient à la fin, au printemps 1918, c'est-à-dire dans les derniers mois de la guerre. Elle vient de Chine, normalement. Et elle suit l'armée américaine. Et c'est l'Américain qui la transporte, en quelque sorte, en Europe. Bon. 미국은 스페인 독감의 가장 큰 피해국이다. 1918년 9월부터 다음해 전염병이 지나갔을 때까지 미국인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젊은 성인층의 피해가 컸다. 당시 마이너리그의 경기 모습을 찍은 사진. 어찌나 독감이 심했는지 선수와 심판, 관중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다. 독감 때문에 그해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12년이나 줄었다. 일제 치하에 있었던 1918년의 한반도. 당시 매일신보 1919년 1월 30일자 3면 기사다. 악성 유행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4만 명이라고 나와 있다. 앓은 사람은 760만 명. 호열자 흑사병 이상이다라고 제목을 뽑았다. 경무총관부 조사에 의하면 이 독감으로 1918년 10월부터 1919년 1월까지 일본인은 16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300명이 사망했고 조선인은 740여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2달 동안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600만 명인데 이는 5년 동안 전사한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비율보다도 5배는 높다고 보도했다. 소위 서바나 감기는
경성과 인천, 대구, 평양 등지의 시가지에 만연해 관공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으며 휴교와 휴업 사태는 물론 추수를 못하고 초상을 치르느라 민심이 흉흉했다고 전한다. 진주에서는 우편 배달부와 교환수가 없어 업무가 마비됐고 충청남도 서산에서는 농사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할 지경이었다. 백범일지에 보면은 김구 선생도 20일이나 고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바나 감기로 인해서 20일 동안 입원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만큼 당신은 사바나 감기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사바나 감기는 상당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8만 명이었는데 6만 5천 명이 감염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진주나 원산, 평양, 개성 이런 데 다 창궐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심지어는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매일신보에 나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 라주. 이 마을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에 희생된 병사를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유럽 유일의, 아니 전 세계 유일의 스페인 독감 희생자 추모비다. 총탄이 아닌 독감에 희생된 샤를드 그라팡리 상사. 아버지 알베르는 자신보다 먼저 눈을 감은 아들의 영혼을 비석에 담았다. 1918년 라주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병사들을 위해 세운다. Alors, à ma connaissance, vu que je n'étais pas là en 1918, le monument a été construit par un parent d'un soldat qui est mort ici en 1918 en faisant à pied le trajet Glovelier-Lajoux. Et c'était M. de Graffenried, le sergent de Graffenried qui est mort ici et qui après... 그러나 라주 주민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Les gens qui ont peur de ça en Suisse parce qu'il y a une grande propagande. Ça veut dire qu'ils en ont beaucoup parlé dans les journaux, ils ont fait quelque chose de gros, mais finalement, moi ça me fait pas peur personnellement. 인근의 양계 농가. 6천 마리의 닭을 키우는 양계장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La première chose à faire, c'était déjà de supprimer l'accès extérieur des poulets, de laisser sortir les poulets. Et puis la deuxième chose qui était conseillée aux éleveurs, à la famille, de vacciner contre la grippe. Mais disons contre la grippe normale, pas contre la grippe aviaire. 일반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최근 스위스 정부는 양계 농가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첫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 홍콩. 닭고기는 홍콩과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주식이다. 홍콩 사람들은 아직도 습관적으로 닭집에서 직접 잡은 생닭을 선호한다. 싱싱하고 쫄깃한 육질의 고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홍콩 정부가 닭집들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면서 비위생적인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다. 但係我哋業界咧都好同佢合作，咁啊，譬如清洗啊，同埋嗰啲幾時啊、殺雞啊，我哋好合作，同佢洗到好乾淨。 태국 방콕시의 한 호텔 회의장.
중국 춘절을 앞두고 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춘절은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되는 명절로 닭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H5N1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태국 정부 관계자는 음성적인 닭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Also, they have to kill the chicken behind their shop, not in front of the shop or beside the street. Okay. Yeah. 방콕 차이나타운의 닭집. 닭과 사람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닭장 주변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 평소에 자주 방역을 실시한다며 분무기를 뿌려댄다. 有这个热了，有这个热来，非常就好啊，它卫生啊卫生，它有在准备保护这个鸡没有病的。 방콕시 외곽 논타부리 지역의 싸움닭 사육장. 태국 싸움닭의 생김새는 우리 토종닭과는 완전히 다르다. 크고 날래며 전투적인 모습이다. 태국의 전통 문화이자 상징인 닭싸움을 태국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태국 사람들은 아직도 닭싸움을 즐기며 돈을 걸기도 한다. 원래 태국의 닭싸움은 왼쪽 발에 예리한 칼날을 부착해 한쪽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까지 계속된다. 격렬한 싸움이 끝나면 주인은 친자식을 다루듯 닭을 정성스럽게 씻어준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닭의 깃털과 피부뿐만 아니라 흐르는 피와 접촉하게 된다. 인근 아유타 지역의 한 농가.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고 있다. 먼저 목을 따고 털을 뽑는다. 계속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맨손으로 처리한다. 왜 병든 닭을 먹다가 H5N1에 감염되는지 상상이 간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닭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이들에게 새삼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을 강조한다고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มี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ไหมฮะ ตรวจครับ อ๋อมี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 ครับ ด้วย มีตรวจฮะ ตรวจไก่ด้วยตรวจไก่แล้วตรวจไก่ฮะ ตรวจฮะตรวจ แล้วขอดูพาสปอร์ตไก่หน่อย ทำแล้วแต่ยังไม่ได้ส่งมาฮะ อ๋อ ยังไม่ได้ส่งมาฮะแต่ทำแล้วครับ ไก่ด้วย ทำแล้วฮะ อ๋อ ครับ อ๋อ ทำแล้ว 태국은 그동안 H5N1 인플루엔자에 20여 명이 감염돼 그중 절반 이상이 숨지면서 베트남 다음으로 피해가 크다. That the virus should transmit from one to the other, maybe change to be the human to human transmission that may cause the pandemic overall.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모습이다. 크기는 130 나노미터 정도. 둥근 모양의 외피 바깥쪽에는 가시처럼 생긴 수용체가 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가시는 바로 인플루엔자의 이름과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다. 하나는 HA, 즉 헤마글루티닌으로 세포에 접합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NA, 즉 뉴라미니 데이즈로 인플루엔자가 세포에 흡착 침투한 뒤 자신을 복제하고 나면 세포와 바이러스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헤마글루티닌은 일본에서 16번까지 16개 종류가, 뉴라미니 데이즈는 일본에서 9번까지 9개 종류가 있다. 16개의 H타입과 9개의 N타입을 놓고 숫자상 144개의 인플루엔자 조합이 가능하다. (20세기) 수포 독감의 대유행은 모두 3번.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 2천만 명, 최대 1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이 유행해 200만 명이 숨졌다. 그 다음은 68년 홍콩 독감으로 사망자는 100만 명이다. 홍콩 독감 이후 약 40년, 21세기 들어서는 아직 수포 독감이 출현하지 않았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이제 살인 독감의 대유행은 사라진 것일까? 홍콩 중문대학병원. (1997년) H5N1 조류 인플루엔자의 첫 감염 환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이다. 건강하던 어린이와 젊은이 18명이 입원해 8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6명이 사망했다. She died before Christmas. So it was a very sad Christmas. She stayed in ICU for many years, well, for many days, sorry. And we were under tremendous pressure because the family couldn't understand why you cannot cure pneumonia. If it's pneumonia, why don't you use other antibiotics? But at that time, there's no effective antibiotics to treat H5N1. So we know it's a very serious disease. 97년 당시 H5N1에 감염돼 숨진 30대 여성의 폐 사진이다. 입원 이틀 뒤 정상인과 비교해 폐의 50%가 사라졌다.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증식해 폐세포를 공격하고 있다. 다시 일주일 뒤 X선 사진에 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물속에서 익사하기 직전처럼 호흡이 어려워진다. But usually for those avian flu they usually clinically they deteriorate quite rapidly, and the radiographic finding would also be deteriorate much bit faster than the usual type of patient with SARS. 홍콩 정부는 당시 사흘 만에 홍콩 시내 닭 200만 마리를 전량 살처분했다. 올해 1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160여 명이 H5N1에 감염돼 이 가운데 80명 이상이 사망했다. 치사율이 50%를 넘는다.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희생자가 많았고 최근에는 중국과 터키, 중동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가금류와 접촉했거나 병든 닭을 먹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정체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스페인 독감. 지난 97년 미국 과학자가 알래스카 동토에 묻혀있던 스페인 독감 희생자 시신에서 H1N1 바이러스를 찾아내면서 80년 동안 베일에 쌓였던 의문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고 있다. 분석 결과 스페인 독감은 유전자 8개 가닥 모두 조류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대형이 오려면은 새로운 뭐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이 오려면은 반드시 대지에서 사람 바이러스와 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소위 말하는 수포 독감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과학자들이 그 1918년도의 대유행 독감의 유전자의 해독을 해보니까 1918년도 경우는 어떤 대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 인플루엔자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섞여서 온 게 아니라 조류에서 바로 사람에게 왔던 그런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완전 조류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H5N1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보통 독감이 폐세포를 공격하는 데 비해 H1N1이나 H5N1 모두 폐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등 거의 모든 전신 조직을 공격했다. 그런데 독성은 H5N1이 H1N1보다 평균 2배는 강하다. 일단은 이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경우는 주로 뭐 호흡 기도에 과다 염증 반응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2차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떤 그 내장에도 이렇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사람에게 지금까지 한 거의 50% 이상 치사율이 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그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또 호흡기도만 아닌 다른 장기에도 증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5N1이 왜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지 잘 설명이 되는 대목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일반 독감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치명적인 데 비해 스페인 독감은 젊은 층을 주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 분포 곡선은 W형을 나타내고 있다. 조류에서 바로 사람으로 전염돼 인류에게 큰 상처를 입힌 스페인 독감의 망령이 80여 년 만에 H5N1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페인 독감이 8개 모두 조류 유전자였다면 57년 아시아 독감과 68년 홍콩 독감은 각각 3개와 2개가 인간 유전자로 교체됐다. 이 변이 과정에서도 NP라는 유전자 분절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면역 체계가 이 NP를 기억하고 재빨리 항체를 만들면서 독감 사망자 수는 차츰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H5N1은 지금까지 유행한 인플루엔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놈이다. 처음 접한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의 면역 체계는 완전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We have no immunity against many other influenza subtypes. There are altogether 16 different subtypes of hemagglutinins in influenza viruses. So, for example, we have no immunity against H5, we have no immunity against H9, or many other viruses as well. If any of these avian viruses transmits to humans and adapts to human transmission, the human population has no immunity, and therefore we will have a pandemic.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크게 2가지,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 있다. 항체 면역은 인플루엔자가 세포에 붙을 때 작용하는 HA를 방해하는 것으로 항체 형성에는 감염 후 보름 정도 걸린다. 세포 면역은 우리 몸 스스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H5N1은 워낙 맹독성이고 전신 조직에 감염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2가지 면역 체계를 가동시킬 만한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서너 개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가운데 H5N1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99년 처음 시판된 타미플루다. 일반적으로 타미플루를 H5N1 주류 인플루엔자 전문 치료제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 독감 치료제다. 보건당국이 독감주의보를 발령하면 의사들은 타미플루를 처방한다.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의 NA, 즉 뉴라미니데이즈의 작용을 방해해 복제된 인플루엔자가 세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증식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따라서 감염 초기, 즉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다. 타미플루 경우는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히 치료제로서는 상당히 좋은 약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이러스를 억압하는 가장 좋은 약제는 바이러스의 어떤 복제를 막는 그런 약제여야 되는데 타미플루 경우는 바이러스 복제는 전혀 이렇게 막지를 못하고. 맹독성의 H5N1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특히 H5N1 환자를 대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는 발표와 내성이 생긴다는 보고가 접수돼 우려를 낳고 있다. Alors, il est exact que néanmoins, on sait aussi que l'apparition de résistance est quelque chose à envisager, quelque chose à prendre en compte, et il y a notamment de façon tout à fait récente la description de cas d'apparition de résistance lors du traitement par ce médicament chez des personnes qui ont été infectées par le virus H5N1 aviaire. 현재 타미플루는 전 세계 인구의 2%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전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7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한 상태다.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 2004년에 2005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150만 명분의 그 타미플루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았으나 처음에는 70만 명분밖에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어떤 경각심의 수준이 좀 낮은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의 그 정보의 부족 혹은 판단의 착오가 있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은 로시의 특허권 무효를 주장하거나 로시와의 협력 생산을 물색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타미플루와 같은 효능을 지닌 약을 생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특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이를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서 타미플루 개발 과정을 시행했고 또 양산 체제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타미플루의 정확한 효능을 간과한 부조건적인 맹신이 자칫 H5N1을 대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H5N1 바이러스는 발생 초기 이미 감염자들로부터 분리됐다. 그런데 왜 아직 백신을 만들지 못했을까? Alors, pour le moment, encore une fois, une des difficultés, c'est que on peut développer un vaccin contre la grippe aviaire, celle qui actuellement infecte les oiseaux. Mais la grippe qui infectera l'homme, si une pandémie de grippe se développe, ne sera pas exactement ce même virus. Ce sera un virus qui aura évolué, qui sera différent. Donc, il y a des limites de ce qu'on peut préparer à l'avance.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Ce qui en ressort, c'est que plusieurs compagnies qui produisent des vaccins ont déjà produit des préparations qu'on pourrait appeler des prototypes et ils les ont déjà testés chez l'homme à petite échelle et on a pu se rendre compte que ces vaccins n'ont pas de problème de sécurité, ils sont bien tolérés et qu'ils ont l'air d'induire une réponse immunitaire adéquate chez l'homme.
아직도 독감 백신은 유정란 배양을 통해 생산된다. 그러나 달걀 하나에서 정제해내는 백신은 한 사람분이 채 되지 않는다. 만약 전 인류를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공급하려면 수십억 개 유정란이 필요한데 이 많은 양을 필요한 시점에 한꺼번에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WHO는 최선의 방법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제 백신은 지금 우리 그것도 지금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그 바이러스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걸 갖다가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여러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 수포 독감이 전 세계로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5달. 그 독감에 들어맞는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데는 빨라야 5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 비상시 백신이 대량 생산되더라도 한정량이기 때문에 강대국부터 공급될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사실상 구입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현재 독감 백신 전량 수입국이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백신 관련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전남 화순에 조류 인플루엔자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The IVI has organized a consortium of prominent influenza researchers from the government, from universities, as well as prominent vaccine producers here in Korea to approach the problem of avian influenza,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helping to develop new vaccines,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ing assistance to neighboring countries.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당분간 수포독감 대유행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독감 백신은 각 타입, 즉 H1과 H3, H5 간의 교차 방어 능력이 없다. 즉 H1에 대한 백신을 맞았어도 H5 계열의 독감에 걸리면 앞서 맞은 백신은 무리일 뿐이다.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교차 방어 실험이다. 생쥐를 5마리씩 3개 군으로 나눈 뒤 한 개 군에는 H1N1 백신을, 다른 한 개 군에는 H5N1 백신을 접종했다. 나머지 한 개 군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모든 생쥐에 대해 H1N1 바이러스를 투여했다. 닷새 후 H1 백신을 맞았던 생쥐들은 체중이나 행동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H5 백신을 맞은 생쥐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쥐들은 체중이 감소하면서 감염 증세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그 독감 바이러스는 H 타입에 따라 이게 나누는데 지금까지는 H1형부터 16형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그 독감 바이러스 H1형부터 16형까지는 유전적으로 보면 10% 내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항체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전혀 교차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에 앞서 우리가 접종한 독감 예방 백신은 뉴칼레도니아 A형과 캘리포니아 A형, 그리고 상하이 B형의 혼합이다. 만약 당장 H5N1 계열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시작하면 이 예방 백신은 아무 효과가 없다. 술 드시지 마시고 목욕하시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백신은 물론 대형이 왔을 때 감염된 환자에서 분리하는 균주를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H5N1의 지금까지 보여지는 어떤 아주 치명적인 어떤 질병 증상을 보면은 대유행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분리된 균주를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독감 바이러스 경우는 같은 타입은 어떤 균주든 간에 상당한 교차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해줘서 교차 반응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독감 백신 개발은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보건 차원에서 공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이다. 최근 항바이러스 약품이 주가를 올리자 여기저기에서 신약 또는 신물질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이어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수크로스라는 당분을 이용한 실험이다. 먼저 1차 실험에서 수크로스와 H1N1 인플루엔자를 섞어 동물 세포에 접종하고 48시간 뒤 바이러스가 증식했는지를 알아봤다. 설탕물에 불과한 수크로스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상당히 억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에는 실험용 생쥐를 4마리씩 2개 군으로 나누고 H1N1 인플루엔자를 접종한 뒤 한 개 군에는 수크로스를 탄 물을 먹이고 다른 한쪽은 그냥 물만 먹였다. 닷새 뒤 확인하자 양쪽 모두 생쥐 2마리씩이 죽고 평균 체중도 비슷하게 감소하는 등 똑같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 결국 실험 용기 안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던 수크로스는 실험용 생쥐 실험에서는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독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HA 단백질에는 많은 다당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외 실험에서 어떤 수크로스 같은 다당류와 함께 이렇게 섞은 후에 세포에 접종하면은 바이러스가 그 세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억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체 내 실험 다시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해 보면은 수크로스를 섞어서 접종한 마우스나 그리고 수크로스를 섞지 않고 바이러스만 섞은 경우 둘 다 이렇게 보면은 임상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수크로스는 생체 외에서는 어떤 독감 바이러스의 억압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은 생체 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좋은 성분을 가진 식품이나 신물질이 일정한 조건 아래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간단히 막을 수 있는 만만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H5N1의 대유행이 불확실한 만큼 세계 전문가 집단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그 독감 신종 독감 유행에 대해서 그 6가지 단계로 그걸 해놓고 있는데 지금 그 제 3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3번째 단계라는 거는 그 새에서 이 경우에는 특히 주로 닭에서 사람한테 그렇게 비능률적으로 전염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그 일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현 단계를 그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는 그 4단계로 분류했었습니다.
지난 가을 새롭게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3단계, 즉 인체 감염 사례 자체는 발생했지만 사람 간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옮기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단계로 약간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세계보건기구조차도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에 따라 추정 사망자 수도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명까지 하늘과 땅 차이다. Ceux qui sont les décideurs, les politiques, les professionnels de santé ont pour la première fois le temps de se préparer à une catastrophe éventuelle, ce qui n'était pas le cas par exemple avec le virus du sida ou d'autres choses qu'on a découvert malheureusement une fois qu'ils étaient là.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을 보도해온 언론도 이제 전문가 집단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Et elle a beaucoup parlé, en règle générale et dans le monde entier, nous aussi, on a beaucoup parlé de la grippe aviaire. Et comme, je dirais, on ne la voit pas arriver, on a l'impression dans le monde des médias qu'on a peut-être un petit peu exagéré cette menace. 끝없는 의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말은 시기와 강도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살인 독감의 대유행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데 일치한다. 팬데믹이 오죠. 근데 이제 언제 오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아시다시피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럴 때는 약 2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죠. Certainly, we will have pandemics this century as well. So I think within the next 10 years, probably, we are very likely, the world is very likely to see a pandemic. As I said, you can't very precisely predict when or what time, whether it will be next year or 5 years from now, nor can you exactly predict which virus might cause the pandemic. At the moment, of course, H5N1 is very high on the priority list, but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there are other avian viruses. For example, there's H9N2, which is also widespread in poultry all across, all the way from Japan and Korea, from Asia to Middle East. And that may also be a potential pandemic virus. So we have to be prepared for all possibilities. 동부가 최대 철새 도래지 천수만. 옹기종기 모여 겨울밤을 지새운 철새들이 동이 트자 일제히 군무를 시작한다. 전문가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철새를 지목한 이후 철새는 친구로 여겼던 인간들로부터 갑작스런 미움과 구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심만 들 뿐 철새로부터 직접 사람에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전염은 자체 발생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어딘가에서 H5N1의 사람 간 전파가 시작되면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 최악의 사태가 왔을 때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도 미리 예방 백신을 맞았더라도 가장 좋다는 치료약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인간의 의학 지식과 과학 기술은 다가오는 미래의 전염병을 앞에 두고 시험대 위에 섰다. 역사상 어떤 전염병도 이렇게 많은 정보와 오랜 준비 기간이 주어진 예가 없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살인 독감을 막아낼 수 있을까? 바이러스는 그저 우리를 위협하기만 할 뿐이고 결국 H5N1은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그 해답은 신만이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